47세 윤정혜 씨는 충북 옥천의 한 시골 마을에 내려온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도시의 소란과 각박함에서 벗어나 고요함을 찾아온 그녀의 삶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고즈넉한 풍경, 흙냄새 배인 바람, 그리고 마주치는 사람들의 순박한 미소. 이곳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평화가 깃든 곳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에게 늘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29이라는 이른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도시를 등진 재원이었다. 서울의 명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때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남부럽지 않은 커리어를 쌓았던 그녀가 갑자기 시골에 나타난 것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작은 소동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선생님, 자신보다 무려 38살이나 많은 85세 김용훈 할아버지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 노인 돈 보고 덤비는 꽃뱀이라고 손가락질했다. 그녀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평생 가진 것 없이 쓰레기집이라 불리는 곳에 사는 김용훈 할아버지를 10년간 쫓아다녔고 1년 전 기어이 살림을 합쳐 부부가 되었을 때 마을은 물론이고 그녀의 가족들마저 경악했다. 그녀의 가족은 딸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악취가 진동하고 잡동사니로 가득 찬 폐허 같은 그 집에서 윤정혜 씨는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다. 그녀는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그에게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었다. 제1장 29, 폐허 속에서 선생님을 만나다. 윤정혜 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재원이었다. 서울의 명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때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남부럽지 않은 커리어를 쌓았다. 번듯한 남자친구도 있었고 미래는 장밋빛이었다. 그러나 겉으로만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씁쓸한 회색빛이었다. 대기업의 답답한 조직 문화 가면을 쓴 듯한 사람들, 형식적인 관계들. 그녀는 점차 환멸을 느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조건과 계산, 스펙으로 점철된 관계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교감을 느낄 수 없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회의감에 시달리던 윤정혜 씨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어머니는 딸의 돌발 행동에 노발대발했다. 미쳤니? 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 잘난 직장을 때려치워. 대체 어쩌자는 거니? 윤정혜 씨는 어머니의 잔소리도 친구들의 걱정 섞인 충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진정한 나를 찾고 싶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었다. 그녀는 무작정 충북 제천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왔다. 그곳에서 우연히 작은 시골 책방을 발견했다. 책방 할머니는 그녀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고 윤정혜 씨는 그곳에서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도시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투박하고 꾸밈 없는 시골 생활은 그녀의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김용훈 할아버지였다. 처음 그를 본 것은 책방 근처 마을회관 앞이었다. 여름이었지만 그는 늘 두꺼운 옷을 껴입고 다녔다. 머리는 덥수룩했고 길게 자란 수염은 흰색과 누런색이 뒤섞여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마을의 미친 노인이라고 불렀다. 그는 늘 혼자였다. 말 한마디 없이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의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기피 대상이었다. 문만 열어도 역한 냄새가 진동하고 잡동사니들이 집 안팎을 가득 채운 그야말로 쓰레기 집이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집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부르며 피했다. 호기심과 함께 묘한 연민이 윤정혜 씨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삶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에게서 윤정혜 씨는 알 수 없는 진실성을 느꼈다. 어쩌면 자신처럼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녀의 발걸음을 그에게로 이끌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집을 찾아갔다. 녹슨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윤정혜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마당은 버려진 가전제품, 깨진 유리병, 썩어가는 채소들로 가득했고 그 너머 보이는 집안은 어둠 속에 뒤덮인 채 셀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 구석에서 바가지로 물을 뜨는 김용훈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윤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김용훈 할아버지는 무심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말 한마디 없이 다시 고개를 돌려 바가지를 기울이는 그의 모습에서 윤정혜 씨는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그의 집을 찾아갔다. 때로는 그의 마당을 치우고 때로는 작은 반찬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윤정혜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김용훈 할아버지의 깊은 내면을 읽기 시작했다. 제2장 10년의 구애, 선생님의 의미. 윤정혜 씨는 김용훈 할아버지에게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깊이를 보았다. 그는 학식이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배우지 못한 노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울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연의 이치를 꿰뚫는 듯했고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듯했다. 윤정혜 씨가 어떤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는 아무 말 없이 흙을 만지거나 하늘을 보며 깊은 사색에 잠기다가 불현듯 툭 던지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세상사 다 물 흐르듯 가는 기다. 억지로 잡으면 탁해지는 법이요. 인생은 버려야 채워지는 기라. 미련 두면 덧나지. 그의 말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다. 짧고 투박했지만 윤정혜 씨에게는 그 어떤 유명 교수의 강의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된 만남이 점차 존경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그에게서 거짓없는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의 잣대와 무관하게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서 윤정혜 씨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윤정혜 씨는 29의 아가씨에서 39의 중년 여성이 되어갔지만 그녀의 마음속 김용훈 할아버지를 향한 구애는 변치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다. 윤정이가 저러다 제천에 눌러앉아 미친 할망구가 되는 거 아닌가 몰라. 가족들의 반대는 더욱 거셌다. 어머니는 그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고 오빠는 그녀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다. 너 제정신이니? 대체 저 할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 청춘을 갖다 바치는 거야?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그만둬. 가족들은 김용훈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할아버지, 윤정혜 씨를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고함치고 협박했지만 할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무심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윤정혜 씨에게도 간혹 말했다. 아가씨, 이 늙은이 옆에 있어 봐야 남는 것 하나 없을 것이오. 돌아가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윤정혜 씨를 위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윤정혜 씨의 청춘이 쓰레기 같은 자신에게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윤정혜 씨는 굴하지 않았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어요. 선생님 옆에 있으면 저는 편안해요. 행복해요. 그녀는 그의 곁을 맴돌며 그의 지저분한 집을 조금씩 치우고 그의 빨래를 해주고 따뜻한 밥을 지어다 주었다. 10년간의 노력 끝에 김용훈 할아버지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의 굳게 닫혔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결혼식은 없었다. 거창한 예물도 없었다. 그저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된 소박한 살림이었다. 그들이 살림을 합친 날, 김용훈 할아버지는 윤정혜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희 아가씨 아니 내 사람이요. 이 늙은이 옆에 와서 고생만 할 것이오. 그의 눈가에는 평생 숨겨왔던 눈물이 고였다. 윤정혜 씨는 활짝 웃었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세요. 그렇게 그들은 늦은 황혼의 부부가 되었다. 제3장 쓰레기집 속의 보물 외면된 사랑의 진실. 그들의 보금자리는 여전히 쓰레기집이었다. 집 안팎에는 수십 년간 버려지지 않은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김용훈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마을에서 소문난 목수였다. 물건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못하는 성격 탓에 못 쓰는 물건도 언젠가는 쓸모가 있으리라는 생각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그에게는 잡동사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역사이자 추억이 깃든 보물들이었다. 그가 목수 일을 그만둔 후 홀로 남겨진 집은 점차 방치되었고 그의 수집벽과 합쳐져 쓰레기집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이었다. 윤정혜 씨는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막막함을 느꼈다. 악취와 먼지는 견딜 수 있었지만 끝도 없이 쌓여있는 잡동사니들 속에서 숨이 막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김용훈 할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쓰레기들을 존중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삶의 지혜를 얻듯이 그의 쓰레기 속에서도 그의 삶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버리지 않고 재정리하는 방법을 택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물건들을 용도별로 분류했다. 놀랍게도 그 쓰레기들 속에서 반짝이는 보석들을 찾아내곤 했다. 낡은 손때 묻은 연장들, 오래된 책들,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인형들. 모두 김용훈 할아버지의 손길과 인생이 담겨 있는 소중한 것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윤정혜 씨는 김용훈 할아버지의 과거와 더 깊이 마주하게 되었다. 그가 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는지, 왜 그토록 고독했는지. 김용훈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었다.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세상을 등지고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가두어 버린 것이다.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쓰레기를 싸는 것으로 자신만의 성을 만들었던 것이다. 윤정혜 씨는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그의 삶의 폐허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세상의 편견과 싸움의 연속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 젊은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저 할아버지를 분명 돈 때문일 거야.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심지어 윤정혜 씨의 가족들은 딸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등까지 돌렸다. 명문대를 졸업한 똑똑한 딸이 겨우 초등학교 졸업 학력에 가진 것 하나 없는 노인과 그것도 악취나는 쓰레기집에서 산다니. 그들에게는 윤정혜 씨의 선택이 가문의 수치였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윤정혜 씨를 설득했다. 정희야, 정신 차려. 너 그 할아버지랑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니? 지금이라도 돌아와. 엄마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하지만 윤정혜 씨는 굳건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제 마음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랑을 지켜냈다. 제사장 편견 속에서 꽃피운 진심. 윤정혜 씨와 김용훈 할아버지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났다. 매일 아침 윤정혜 씨는 김용훈 할아버지의 지저분한 옷가지들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빨았고 먼지가 쌓인 마당을 쓸어 청소했다. 김용훈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돋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 혼자였지만 그녀가 온 이후 그의 삶은 알 수 없는 활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마을 사람들은 김용훈 할아버지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윤정혜 씨가 김용훈 할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동화책이었다. 그는 글을 몰랐다. 윤정혜 씨는 매일 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동화 속의 상상의 세계를 함께 탐험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이하게 여겼지만 점차 두 사람의 모습에서 평온함과 묘한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김용훈 할아버지는 윤정혜 씨에게 자신이 젊은 시절 만들었던 목공의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그 작품들은 쓰레기집 한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윤정혜 씨는 그 작품들을 정성껏 닦고 매만졌다. 그 안에서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발견했다. 선생님, 이런 솜씨를 왜 숨기셨어요?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해요. 윤정혜 씨는 김용훈 할아버지의 낡은 작품들을 복원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구를 다시 정비해 주었다. 김용훈 할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재능을 윤정혜 씨를 통해 다시 찾았다. 그는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다시 연장을 잡았다. 마을에는 점차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쓰레기집이라고 불리던 김용훈 할아버지의 집이 점차 깨끗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자 마을 주민들도 더 이상 편견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윤정혜 씨는 그들에게는 아직 낯설었지만 그 진심 어린 모습은 서서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은 김용훈 할아버지의 집 앞을 지나다 문득 발길을 멈췄다. 김용훈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윤정혜 씨가 만든 뜨개질 담요를 덮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윤정혜 씨는 그런 할아버지의 곁에서 마당에 피어난 꽃들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이장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이장은 마을 회의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소. 저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저렇게까지 챙기는 걸 보면 참말로 세상에 없는 인연인 게지. 이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두 사람의 사랑을 존중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있었다. 제5장 편견을 넘어선 사랑,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윤정혜 씨와 김용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점차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마을을 찾아온 여행객들이 이 특이한 부부의 사연을 듣고 SNS에 올리면서 그들의 사랑은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쓰레기집에서 꽃피운 사랑이라는 수식어가 그들에게 붙여졌다. 사람들은 호기심 반 감동 반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보았다. 윤정혜 씨는 김용훈 할아버지의 쓰레기들을 정리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다. 그 속에서 할아버지의 소중한 작품들과 젊은 시절의 흔적을 찾아내 보존하고 전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낡은 목공 도구들은 정성스럽게 닦여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만들다 만 나무 인형들은 윤정혜 씨의 손길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제 그들의 집은 쓰레기집이 아닌 김용훈 할아버지의 삶의 흔적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작은 박물관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김용훈 할아버지도 달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늘 떠나지 않았다. 윤정혜 씨 덕분에 그는 다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가끔 마을회관에 나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목공예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의 투박하지만 깊이 있는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마을 어른들은 이제 그를 동네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윤정혜 씨의 가족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딸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어머니는 딸이 보내온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마을, 주민들이 보내온 따뜻한 편지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정희야, 엄마가 널 오해했다.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줄도 모르고. 오랜 시간 등 돌렸던 가족들은 윤정혜 씨를 다시 찾아왔다. 비록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소통의 물꼬가 트였다. 윤정혜 씨는 가족들에게도 세상의 잣대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김용훈 할아버지는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했다. 윤정혜 씨는 그의 곁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그의 투박한 말을 그녀의 섬세한 언어로 기록하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겼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어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물론 그들의 삶이 언제나 평화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여전히 나이 차이에서 오는 세대 차이, 삶의 방식 차이, 그리고 건강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윤정혜 씨는 김용훈 할아버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김용훈 할아버지는 윤정혜 씨를 내 사람이여라고 부르며 아낌없이 사랑했다. 해질녘 낡은 집 앞마당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두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기이하게 보이지 않았다. 잡동사니들이 정돈된 마당은 이제 소박한 정원이 되었고, 그들은 그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먼지 쌓인 쓰레기 더미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넘어선 가장 빛나는 보물이었다. 그들의 삶은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대답이 되었다.